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의 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세르비아를 비롯해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펄스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펄스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거든요. 그 영상이 나가고서 구독자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어떤 제보냐면, 이스라엘 펄스가 상용 GPS를 사용한다고 우리 과일튜브에서 말하던데 덴마크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 덴마크에서 군용 GPS가 아닌 민간 GPS를 쓴다고 해서 뒤집어졌다. 이스라엘은 상대하는 게 테러리스트다 보니까 전자기기 제밍에 대책이 안 되어 있어서 덴마크에 난리 났다고 이제 이런 제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자세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군사 채널 가면 이런 내용 나왔긴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펄스 및 아트모스 시스템에서 취약한 GPS로 이거를 개선하면은 3년 정도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본 사이트에 가서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당 기사는 DR, 덴마크스 레이디오라는 매체에 2024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이 DR이라는 이 매체는요, 덴마크 공영 방송사입니다. 덴마크 미디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미디어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미디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게 덴마크 내부에서 큰 문제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브리핑하고 관련 기사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대충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많은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1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덴마크가 당시의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관련 장비에 대한 RFI를 뭐 받고서 그 과정에서도 뭐 일부 나라에서는 좀 팽당하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아트모스 19대와 펄스 8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 초기 계약 금액은 20억 크로네, 한화 3,5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구매 결정 당시에 국방예산협의그룹이 지금 이 포병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급하게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계약을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일이 아니라 이제 5개월이 남았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서 덴마크 의회의 스캔들이라고 이제 후에 비판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정리가 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본 기사입니다. 본 기사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트모스 그리고 펄스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해결 비용, 추가 문제점이 잘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좀 나눠봤어요. 일단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 11월 말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민수용 GPS로 시스템이 구매되었다는 문제 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밍이나 스쿠핑에 취약한 그 사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덴마크의 군부에서 정확하게 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됐는데 11월 이 내용이 나오고 육군사령부의 피터 보이센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원래 있던 계약이다 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몰랐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이때 얘기한 게 이거 원래 계획했던 거고 추가 지원은 없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다 라고 뻥을 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이제 언론들이 막 이제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국방장관한테 언론들이 막 찾아갑니다. 언제? 12월 12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인터뷰를 다 요청을 거절하고 지금까지도 인터뷰 요청을 거절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매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핫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그 민수용 GPS 시스템을 구매했는데 이걸 한번 뻥을 치고 현재까지 그 총 책임
책임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 문제고요.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결국은 군 수뇌부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더 강력한 GPS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펄스뿐만 아니라 아트모스 시스템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해결 방안을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제 임팩트가 발생을 하겠죠. 뭐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자, 첫 번째, 제대로 운용 가능할 때까지 최대 3년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초기 대응으로 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밝혀졌고, 여기에 약 10억 크론의 한화 1,700억 원 비용이 상승한다고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난리 난 거지. 왜 덴마크가 초기에 수량을 도입할 때 지금 아트모스 19대와 펄스 8대를 구입하면서 한화 3,500억 원이 들었댔잖아요. 즉 이거의 반이 지금 더 들어간다는 거야. 이 GPS 이 수정 때문에.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초기에 펄스 시스템 도입할 때 싸다고 이제 막 도입을 했거든요. 이 아트모스랑. 그런데 결국은 GPS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 다음에 1,700억 원, 즉 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더 든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 비용을 알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추가 문제점이 더 발생됐다 다고 합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으로 일부 부품의 공급이 2달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대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하이마스와 대비해서 이 공급에 대한 시간이 2달 이상이라는 지연은 어느 정도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그래도 초기에 덴마크의 군부가 덴마크의 국민들을 설득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을 당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고요. 이 주제는 제가 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왜? 어떻게 보면 K239 천무와 가장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내용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